오늘은 2025년 7월부터 시행되어 대한민국 한부모 가정에 큰 희망이 되고 있는 제도인 양육비 선지급제에 대하여 자세하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이나 그 자녀를 대신하여 먼저 양육비를 지급해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국가가 먼저 돈을 내어준 뒤에 나중에 비양육 부모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여 받아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과거에 운영되었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아이들의 생존권을 국가가 책임지는 형태로 발전시킨 획기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한부모 가구의 급박한 경제적 고통을 해소하며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게 돕는 것에 근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단순한 복지 수당이 아니라 국가가 아동의 권리를 대신하여 집행하는 공적 구제 절차이며, 비양육자가 책임지지 않는 영역을 공공이 우선적으로 메운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아이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이 매우 강하며, 여성가족부 산하의 양육비 이행 관리원이 중심이 되어 선지급 업무와 회수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2025년 시행안의 핵심 특징은 과거처럼 1년이나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한정되지 않고 아이가 만 18세 미만인 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지속성에 있습니다. 지원 대상의 경우 기본적으로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이나 실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자가 해당되며, 경제적 기준으로는 가구 소득 인정액이 2025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2인 가구라면 월 소득이 약 450만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3인 가구나 4인 가구일 경우에는 그 기준 금액이 더 올라가게 되는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따져본다면 직장 가입자는 월 약 21만원 이하, 그리고 지역 가입자는 약 14만원 이하일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요건 또한 매우 중요한데,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권리인 양육비 채권이 판결문이나 양육비 부담조서 또는 조정조서 같은 집행 권한으로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하며, 최근 3개월 이상 또는 연속으로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과거에 양육비 합의를 하지 않았거나 서류가 없는 분들이라면 먼저 법원을 통해 양육비 청구 소송이나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선지급제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제도가 생겨나게 된 배경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개인적인 가정사나 단순한 금전 채무로 취급되어 국가의 개입이 소극적이었던 탓에 수많은 아이가 빈곤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구가 전체의 70%를 넘는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나올 만큼 미지급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질병이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인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이의 성장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데, 미지급된 양육비를 법적 절차를 통해 받아내기까지는 통상 2년에서 3년이라는 너무나 긴 시간이 걸리며, 그동안 양육자가 홀로 짊어져야 했던 경제적 짐을 국가가 대신 감당하여 즉각적인 구조를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었습니다.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선지급을 받는 기간 중에도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소송이나 이행명령 신청 같은 법적 노력을 멈추지 않고 꾸준히 지속해야 하며, 만약 신청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득을 속이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2배를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양육 부모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보내기 시작하거나 만약 비양육자와 다시 합치게 되어 한부모 가족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그 즉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변경사항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장점을 짚어보자면
양육비가 끊겨서 발생하는 경제적 공백을 국가가 즉시 메워주며 양육 부모의 극심한 생활고를 덜어주고 자녀가 교육이나 건강관리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돕는 아동복지 측면의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 큽니다. 또 국가가 직접 비양육 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압박하기 때문에 양육 부모가 상대방과 직접 마주하며 겪어야 했던 감정적인 소모나 심리적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오로지 자녀 양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징수하는 과정에서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는 피할 수 없는 의무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양육비 이행 문화 자체가 개선되는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도 존재하는데 국가가 먼저 세금으로 돈을 지급한 뒤에 비양육 부모로부터 이를 다시 회수해야 하는데 만약 상대방이 재산이 없거나 고의로 숨길 경우 회수율이 낮아져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책정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라는 지급 금액이 실제 치솟는 물가와 사교육비 등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너무 적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으며 양육비 액수와 비교해도 차이가 커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엔 부족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르면 중학생 자녀의 경우 평균 100만 원 이상의 양육비가 책정되기도 하는데 국가 선지급금인 20만 원만으로는 도시 지역에서의 생활비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모자란 것이 현실입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제도 시행 발표 이후에 양육비를 단 한 푼도 주지 않던 비양육자가 국가의 강제 징수를 피하려고 일부러 5만 원이나 10만 원만 입금하며 미지급 상태를 교묘하게 피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상황이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재산을 타인 명의로 돌려놓거나 소득이 없는 것처럼 꾸며서 국가의 구상권 행사를 무력화하려는 고의적인 체납자들과의 전쟁이 앞으로 이 제도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큰 숙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비양육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소득과 재산을 낱낱이 조회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며 이는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선지급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독립법인으로 승격시켰으며 전문 인력을 대거 확충하여 체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 금지, 그리고 명단 공개 같은 제재를 더욱 엄격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양육비 체납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도 더욱 강화될 예정이며 단순한 감치 명령을 넘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이 마련되고 있어 비양육 부모들의 책임감이 더욱 강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가진 권한이 과거보다 얼마나 강력해졌는지 살펴보면 이제는 비양육자의 실거주지를 파악하기 위해 가택수색에 준하는 현장 조사가 가능해졌으며 금융권과의 연계로 숨겨진 비트코인이나 해외 주식 계좌까지 추적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신청 이후의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신청일 이전에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까지는 국가가 선지급해 주지는 않으며 오직 신청이 수리된 이후의 미래분에 대해서만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양육비 이행관리원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필수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 고객센터를 통해 꼼꼼하게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서류로는 양육비 채권 증빙 서류와 본인의 소득 증명 서류, 그리고 통장 사본 등 기타 12종류의 많은 제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꼭 양육비 선지급 지원 자세히 보기에서 제출 서류를 빠짐없이 챙겨야 번거로운 재방문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에는 약 30일에서 60일 정도의 심사 기간이 소요되며 승인이 되면 매달 정해진 날짜에 본인의 계좌로 선지급금이 입금되는데 압류 방지 계좌를 통해 받는 것이 혹시 모를 다른 채무로부터 지원금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중위소득 150%라는 기준을 더 완화하여 더 많은 한부모 가정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검토 중이며 지급 금액 또한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현실적인 양육 환경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선지급제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평등한 출발선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만드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작은 정보지만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끝으로 다음에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의 새로운 일상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